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부자들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경제 감각이 없었나 봐. 돈을 잘 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뭔가 타고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뇌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건 지능이 아니었습니다. IQ 테스트 점수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었어요. 그럼 뭘까요? 바로 내가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기회를 마주했을 때 어떤 사람은 두려움부터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가능성부터 봅니다. 같은 돈 문제 앞에서 누군가는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누군가는 냉정하게 계산하죠.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뇌 속 회로입니다. 우리 뇌에는 수많은 신경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행동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이 회로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도 아니에요. 반복된 선택, 반복된 습관, 반복된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월급쟁이고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한 사람은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 가방을 삽니다. 오늘 힘들었으니까 나한테 선물해야지. 순간의 만족감이 크죠. 그런데 정작 다음 주에 있는 직무 교육은 돈 아까워라며 신청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충동 구매를 참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온라인 강의를 바로 결제합니다. 이게 내 미래에 도움이 될 거야. 망설이지 않고 투자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뇌는 감정적 소비 앞에서는 즉각 반응했지만 전략적 투자 앞에서는 망설였어요. 두 번째 사람의 뇌는 정반대입니다. 감정적 충동은 억제했지만 전략적 기회는 과감하게 잡았죠. 이게 단 한 번의 선택이라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택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점점 그 패턴에 익숙해집니다. 감정에 반응하는 회로는 더 강해지고 전략을 계산하는 회로는 더 약해지거나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자 뇌와 가난한 뇌의 차이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회로를 더 자주 사용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부자들도 감정을 느낍니다.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똑같이 충동이 올라와요. 차이는 그 감정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감정적 소비 충동 앞에서는 멈출 줄 알고 전략적 투자 기회 앞에서는 과감하게 움직이는 거죠. 반대로 가난한 뇌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감정적 소비는 즉각 반응하고 전략적 투자는 두려워서 미룹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뇌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왔든 지금부터 다른 선택을 반복하면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부자의 뇌는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단,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뇌는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선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자들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어요. A는 지금 당장 10만 원을 받는다. B는 1년 후에 15만 원을 받는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흥미롭게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B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A를 선택했죠. 이건 단순히 돈이 급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반응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가난한 뇌의 가장 큰 특징, 그건 바로 감정에 의한 극단적 반응입니다. 감정적 소비 앞에서는 즉각 반응하고 전략적 투자 앞에서는 과도하게 망설이는 거죠. 이때 뇌에서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편도체는 감정, 특히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생존과 직결된 위협을 감지하면 즉각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돈 문제가 이 편도체를 계속 자극한다는 겁니다.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 불안해집니다. 카드 청구서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월세 날짜가 다가오면 초조함이 밀려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뇌는 계속 생존 모드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 모드의 뇌는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하나, 즉각적인 위안을 찾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달콤한 것, 자극적인 것, 지금 당장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것을 찾아요.
오늘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편의점에서 과자를 집고 배달 음식을 시키고 온라인 쇼핑을 합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안한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둘, 위험을 과도하게 회피합니다. 정작 미래를 위한 투자 기회가 오면 얼어붙는 겁니다. 이거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돈 아까운데 나중에 하자. 자기계발 강의, 좋은 책, 사업 기회 모두 두려움 때문에 미룹니다. 역설적이죠? 감정을 달래는 소비에는 전혀 망설이지 않으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과도하게 신중한 겁니다. 왜 이런 모순된 행동이 나올까요? 둘 다 감정 때문입니다. 감정적 소비는 불안을 즉시 해소하려는 감정적 반응이고 투자를 미루는 것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적 반응입니다. 결국 가난한 뇌는 모든 결정을 감정으로 내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의 인지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같은 사람이라도 돈 걱정이 클 때는 IQ가 평균 13점이나 낮아졌습니다. 밤을 새운 것과 비슷한 수준의 인지 저하였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난한 뇌는 멍청해서가 아니라 뇌의 용량이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돌아가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0대 직장인인데 매달 이상한 패턴이 반복됐답니다. 월급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명품 하나를 사고 정작 필요한 자격증 강의는 너무 비싸라며 포기했대요. 어느 날 통장 내역을 보다가 깨달았답니다. 1년간 명품과 감정적 소비에 쓴 돈이 500만 원. 그런데 자기 개발에 쓴 돈은 단 50만 원이었던 거죠. 나는 내 감정을 달래는 데는 10배를 쓰면서 내 미래에는 1도 투자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모든 걸 바꿨답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뇌의 악순환입니다. 불안이 감정적 소비를 만들고 감정적 소비가 더 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두려움이 투자를 막고 투자하지 않으니 성장이 없고 성장이 없으니 더 두려워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환경이 훈련시킨 거예요. 문제를 이해하는 것, 그게 변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부자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요? 부자의 뇌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가난한 뇌가 감정에 끌려다닌다면 부자의 뇌는 감정을 인식하면서도 전략적으로 반응해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부자의 뇌도 감정을 느낍니다.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두려워요. 차이는 그 감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바로 전전두엽이라는 부위입니다. 전전두엽은 우리 뇌의 맨 앞쪽, 이마 바로 뒤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부위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상상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복잡한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결과를 계산하는 모든 기능이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부자의 뇌는 바로 이 전전두엽을 의식적으로 훈련시킨 결과물이에요. 실제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성공한 투자자들과 일반인들의 뇌를 MRI로 촬영하면서 투자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손실 가능성을 볼 때 편도체가 강하게 반응했어요. 두려움이 먼저 올라왔죠. 반면 성공한 투자자들은 전전두엽이 더 활발하게 작동했습니다. 감정은 느끼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계산하는 회로가 작동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부자의 뇌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첫째, 감정적 충동 앞에서는 멈춥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뭔가 사고 싶을 때, 불안해서 소비하고 싶을 때, 부자의 뇌는 한 박자 쉬어요.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근데 이걸 사는 게 진짜 해결책일까? 감정은 인정하되 그 감정에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전두엽이 개입하는 순간이죠. 둘째, 전략적 기회 앞에서는 과감합니다. 자기계발 강의를 봤을 때 이게 내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등록하고 투자 기회가 보이면 망설이지 않고 움직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위험하지.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는 것도 위험이야. 배울 게 있다면 실패해도 괜찮아.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똑같이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뇌를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은 날, 갖고 싶은 옷을 보면 바로 클릭합니다. 오늘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감정적 소비 앞에서 즉각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필요한 업무 툴 프로그램은 너무 비싸라며 몇 주째 고민만 합니다. 부자의 뇌를 가진 사람은 정반대로 움직여요.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똑같이 옷이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멈춥니다. 지금 내가 이걸 사고 싶은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지. 내일 다시 보자. 장바구니에만 담아두고 창을 닫아요. 반면 업무 툴 프로그램을 보면 이거 있으면 작업 시간이 절반으로 줄겠는데? 라고 판단하고 바로 구매합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 뇌의 핵심입니다. 감정적 충동은 억제하고 전략적 기회는 잡는 거죠. 그리고 이 능력은 반복 훈련으로 강화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자의 뇌는 질문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가난한 뇌는 이렇게 묻죠. 이거 사면 기분이 나아질까? 이거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모두 감정 중심의 질문입니다. 부자의 뇌는 다르게 질문합니다. 이건 감정을 달래기 위한 건가? 미래를 위한 건가? 1년 뒤에도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 전략 중심의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 습관이 되면 뇌는 자연스럽게 감정과 전략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돈 앞에서는 이렇게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돈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감정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돈을 볼 때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에요. 돈을 보는 순간 뇌는 과거의 기억들을 끌어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우던 모습, 갖고 싶은 걸 사지 못했던 결핍의 기억, 친구들과 비교당했던 순간들, 이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활성화되죠. 그래서 돈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한 실험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정 상태를 생각하게 한 뒤 뇌를 스캔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같은 영역이 활성화됐어요. 말 그대로 돈 걱정은 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뇌가 이런 고통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생존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뇌는 돈 앞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동시에 보입니다. 하나, 감정을 달래는 소비 앞에서는 즉각 반응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충동 구매, 불안할 때 이한 소비, 비교당했을 때 허용 소비. 오늘 힘들었으니까 이거 하나쯤은 괜찮아. 감정을 달래기 위한 지출 앞에서는 전혀 망설이지 않아요. 둘, 그런데 정작 미래를 위한 투자 앞에서는 얼어붙습니다. 좋은 책을 추천받았을 때 나중에 사야지, 필요한 교육이 있을 때 돈 아까워, 사업 기회가 왔을 때 위험해, 실패하면 어떡해. 전략적 지출 앞에서는 과도하게 망설이고 미루는 거죠. 왜 이런 모순된 행동이 나올까요? 둘 다 감정 때문입니다. 감정적 소비는 불안을 즉시 해소하려는 감정적 반응이고, 투자를 미루는 것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적 반응입니다. 결국 가난한 뇌는 모든 결정을 감정으로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0대 직장인인데 매달 이상한 패턴이 반복됐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날이면 배달 음식을 시키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술을 마셨어요. 한 달에 감정적 소비로 나가는 돈이 평균 80만 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정작 승진에 필요한 자격증 학원은 50만 원이나 해. 너무 비싸라며 몇 달째 고민만 했죠.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깨달았답니다. 나는 내 감정을 달래는 데는 80만 원을 쓰면서 내 미래에는 50만 원도 아까워하고 있구나. 그 순간 모든 게 보였다고 해요. 부자의 뇌는 완전히 반대로 작동합니다. 감정적 소비 앞에서는 멈춥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근데 이걸 사는 게 진짜 해결책일까? 하고 한 박자 쉬어요. 감정은 인정하되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 기회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이 책이 내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매하고, 이 교육이 도움된다고 보이면 망설이지 않고 등록하고, 이 기회가 좋다고 여겨지면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위험하지.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는 것도 위험이야. 배울 게 있다면 실패해도 괜찮아. 핵심은 이겁니다. 돈 앞에서 감정이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어떤 감정에 휘둘리냐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끌려다니면 가난해지고, 성장과 가능성이라는 방향으로 감정을 이끌면 부자가 됩니다.
부자의 뇌도 감정을 느낍니다. 다만 그 감정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구분할 줄 아는 거죠. 감정적 충동일 때는 멈추고 전략적 기회일 때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부자들은 왜 쉽게 지치지 않을까요? 부자들을 보면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아도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투자한 돈이 당장 수익을 내지 않아도, 시작한 사업이 몇 년간 적자여도, 배운 기술이 즉시 돈이 되지 않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반면 가난한 뇌는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으면 쉽게 지쳐버려요.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벌써 한 달째인데 아무 변화도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 곧바로 포기하게 되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뇌가 보상을 느끼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뇌는 결과에서만 보상을 느낍니다. 통장에 돈이 찍혀야,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와야 그제서야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고통스럽습니다. 인내의 시간이고 참아내야 하는 시간이에요. 버티다가 결국 지쳐서 그만두게 됩니다. 부자의 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보상을 느끼도록 훈련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동기와 학습을 담당하는 물질이에요. 중요한 건 도파민이 언제 분비되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상을 받았을 때 도파민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도파민은 보상을 예측할 때,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에서도 분비됩니다. 부자의 뇌는 바로 이 과정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고 해봅시다. 가난한 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다 배우면 돈을 더 벌 수 있겠지. 그때까지 참아야 해. 배우는 과정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그 자체로는 즐겁지 않습니다. 매일 공부하는 게 고통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는 거죠. 부자의 뇌는 다르게 접근해요. 오늘 이 개념을 이해했네. 어제보다 한 단계 성장했어. 이 과정 자체가 재미있어. 똑같은 배움이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정에서 작은 성취를 발견하고 그것 자체를 보상으로 느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치지 않습니다. 매일 작은 도파민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니까요. 실제로 성공한 사업가들을 인터뷰한 연구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었을 때보다 문제를 해결했을 때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오늘 이 난관을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는 겁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분인데 처음 6개월간 매출이 거의 없었답니다. 보통은 여기서 포기하죠. 그런데 이분은 달랐어요. 매일 노트에 작은 성취를 적었답니다. 오늘 상품 사진 찍는 법을 배웠다. 고객 한 명이 문의를 남겼다. 빠르게 답변했더니 좋아했다. 경쟁사 분석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다. 결과는 없었지만 과정에서 매일 작은 보상을 느낀 거죠. 그렇게 1년을 버텼고 지금은 월 매출 수천만 원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분이 말했어요. 만약 결과만 봤다면 한 달도 못 버텼을 거예요.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운 게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이게 바로 부자 뇌의 핵심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이 보상이 되는 구조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타고난 성격 아니에요? 저는 원래 과정을 즐기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아닙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뇌는 어디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만약 매일 아직도 목표까지 멀었네 라고 생각하면 뇌는 부족함만 인식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만큼 진전했네 라고 생각하면 뇌는 성장을 인식하고 보상을 느낍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 해석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엄청난 결과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사람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죠. 이미 굳어진 것처럼 보이는 내 뇌회로는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뇌는 바뀝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바뀝니다. 이걸 뇌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신경가소성은 뇌가 경험과 학습에 따라 물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한때는 성인이 되면 뇌가 고정된다고 믿었습니다. 타고난 뇌 구조로 평생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연구들이
이 믿음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내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변화한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런던의 택시 기사들을 연구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런던은 도로가 매우 복잡해서 택시 기사가 되려면 수만 개의 거리를 외워야 해요. 연구자들이 이 택시 기사들의 뇌를 스캔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일반인보다 훨씬 크게 발달해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경력이 오래될수록 해마가 더 컸다는 겁니다. 즉, 뇌는 사용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성장한다는 증거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자, 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감정을 구분하는 회로를 자주 사용하면 그 회로가 강해지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훈련을 반복하면 그 능력이 향상됩니다. 뇌는 근육처럼 단련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자 뇌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서서히 회로가 재구성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새로운 습관이 뇌에 자리 잡으려면 평균 26일 정도 걸린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반복할수록 자동화되는 거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0대 자영업자분이었는데 평생 두 가지 패턴이 반복됐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과 흡연에 돈을 쓰고 정작 사업 장비 투자는 위험하다며 미뤘죠. 감정적 지출에는 과감했고 전략적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심했대요. 이번엔 진짜 바꿔보자.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뭔가 사고 싶을 때 24시간 기다리기,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즉시 결정하기. 처음 2주는 지옥 같았답니다. 술 마시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게 너무 힘들었고 투자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도 두려웠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 충동이 올라와도 이건 그냥 스트레스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됐고, 투자 기회 앞에서도 이건 필요한 거야 라고 판단하며 움직일 수 있게 됐죠. 3개월 후에는 거의 자동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됐답니다. 6개월 후 사업 매출이 2배로 늘었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뇌가 정말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는 게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구분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분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반복된 선택이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든 겁니다. 감정적 충동과 행동 사이에 전전두엽이 개입하는 회로가 강화됐고 전략적 기회를 즉시 잡는 회로도 만들어진 거죠. 처음엔 의식적으로 애써야 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신경가소성의 힘이에요. 뇌는 여러분이 반복하는 대로 변합니다. 감정적 소비를 반복하면 그 회로가 강해지고 전략적 투자를 반복하면 그 회로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일관된 방향입니다. 매번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가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거죠. 100번 중 60번만 다른 선택을 해도 뇌는 조금씩 바뀝니다. 그 60번이 쌓이면 어느새 새로운 회로가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변화를 위해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재테크 공부하고 부업도 시작할 거야. 그런데 대부분 한 달을 못 넘깁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급격한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뇌는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부자 뇌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작은 것 하나만 바꾸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한 가지만요. 제가 추천하는 훈련은 딱 하나입니다. 감정과 전략을 구분하는 연습. 이게 전부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감정적 충동이 올라올 때는 24시간 미루기. 스트레스 받아서 뭔가 사고 싶을 때, 불안해서 소비하고 싶을 때, 누군가와 비교되어 허영심이 올라올 때, 24시간 후에 다시 보자. 이건 감정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둘째, 전략적 기회 앞에서는 즉시 결정하기. 성장에 도움되는 책, 배움이 있는 강의, 투자 기회, 좋은 경험. 이게 내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미루는 게 아니라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결정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 둘을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행동은 감정을 달래기 위한 건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건가? 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내가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30대 직장인분이 있었는데 평생 이상한 패턴이 반복됐답니다. 야근하고 지친 날이면 택시를 타고 배달 음식을 시키고 온라인 쇼핑을 했어요. 한 달에 이런 감정적 지출이 100만 원 넘게 나갔죠. 그런데 정작 업무에 필요한 엑셀 강의는 30만 원이나 해. 너무 비싸라며 몇 달째 미뤘답니다. 이분이 바꾼 룰은 단순했어요. 택시 타고 싶을 때 내일 다시 생각하기. 강의 필요하다 싶을 때 오늘 바로 등록하기.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답니다. 참아야 하는 건 참기 힘들고 빨리 결정해야 하는 건 두렵고,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정적 지출이 절반으로 줄었고 자기계발 투자는 3배로 늘었대요. 6개월 후 업무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고 승진까지 했답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 게 아니었어요. 감정에 돈을 쓰느라 전략에 쓸 돈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이 둘을 구분할까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지금 하려는 행동이 기분이 나아지려고 하는 건가요? 그럼 24시간 기다리세요.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는 건가요? 그럼 24시간 기다리세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요? 그럼 24시간 기다리세요. 반대로 미래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럼 지금 결정하세요. 성장할 수 있어서 하는 건가요? 그럼 지금 결정하세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해야 하나요? 그럼 지금 결정하세요. 이 질문만 습관화해도 내 회로가 바뀝니다. 편도체의 즉각 반응, 회로는 약해지고 전전두엽의 전략적 판단, 회로는 강해지는 거죠. 처음 한 달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매번 이건 감정인가 전략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하지만 2달쯤 지나면 자동화됩니다. 뭔가 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그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가끔 실수해서 감정적으로 소비해도 괜찮아요. 가끔 두려워서 기회를 놓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거죠. 100번 중 60번만 다르게 반응해도 뇌는 조금씩 바뀝니다. 그 60번이 쌓이면 어느새 새로운 회로가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자 뇌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훈련입니다. 거창한 계획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감정과 전략을 구분하는 연습. 감정적 충동은 멈추고 전략적 기회는 잡는 것. 이것만 꾸준히 해도 6개월 후 당신의 뇌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자동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천 개의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어디에 주목할지, 어떤 감정에 반응할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 이 모든 선택들이 쌓여서 당신의 뇌 회로를 만들고 그 회로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 뇌와 가난한 뇌의 차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타고난 능력도 아니고 운도 아니에요.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선택의 차이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소비했나요? 아니면 한 박자 멈추고 관찰했나요? 투자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서 미뤘나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였나요? 누군가와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꼈을 때 그 감정에 빠졌나요? 아니면 나만의 속도를 인정했나요? 이 작은 선택들이 전부입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00번, 1000번 쌓이면 뇌는 변합니다. 신경회로가 재구성되고 자동 반응 패턴이 달라지고 어느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뇌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그것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가능하다는 것. 나이가 많아서, 습관이 오래되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건 변명입니다. 뇌과학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60대, 70대라도 뇌는 바뀔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당신이 매일 어느 방향으로 한 걸음씩 가고 있느냐는 거죠. 한 분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0대 후반의 분이었는데 평생 빚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감정적인 소비가 습관이었고 정작 투자는 두려워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미 늦었어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바뀌겠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감정적으로 사고 싶을 때는 24시간 기다리고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는 즉시 결정하세요. 그것만 3개월만 해보시겠어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대요. 참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며칠에 한 번씩 실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2개월째 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감정적 소비가 절반으로 줄었고 필요한 것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기 시작했죠. 6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뇌가 정말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는 게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구분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1년 후 그분은 생애 처음으로 빚을 다 갚았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았던 분이 단 한 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게 뇌의 힘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회로를 강화할지, 어떤 패턴을 만들어갈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부자 뇌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다르게 반응하면 됩니다. 감정적 충동이 올라왔을 때 한 박자 멈춰보세요. 전략적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움직여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6개월 후 당신의 뇌는 지금과 다른 뇌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뇌가 만들어낼 미래는 지금과 완전히 다를 거예요. 뇌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당신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감정과 전략을 구분하는 것. 감정적 충동은 멈추고 전략적 기회는 잡는 것. 그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